이번 주를 의미 있게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동안 계속 묵묵히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관점 속에서 지금 장 어떻게 대응할지 이분과 함께 알아봅니다.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조정 가능성을 더 열어둘까라고 잡았던 게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조정이 조금은 깊어지네, 조금은 길어지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섹터별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저희 반도체 첫 번째로 하는 이유는 가장 많이 들고 계셔서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 개인분들 11월 달에 정말 많이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 SK 하이닉스는 단기 이평선을 잘 버텨주는 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오늘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삽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두 종목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만큼 지금은 조금 시선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건지 잘 버티는 하이닉스를 조금 더 담아야 되는 건지 두 종목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세요? 일단 두 종목은 계속 좋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일단 조금 자제했다가 조금 더 밀리는 상황들 나올 때 뭐 이런 타이밍들을 좀 이용해봐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이제 최근에 조정의 트리거로 좀 작용을 했던 게 AI 버블론이죠. 근데 이 버블론이 이제 이번에 처음 나왔던 이야기일까를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었던 이야기고 이 버블론에 대한 돌파는 항상 이제 괜찮은 실적들, 항상 좋았던 실적들에서 일단 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실적들 나오고 있는 페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버블론을 좀 이야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 본다면 말이죠. 계속해서 요 얘기들을 좀 나올 때마다 좀 드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HBM 하고 있습니다만 HBM 또 결국은 D램이거든요. 결국 HBM 쪽으로 생산 라인들을 다 돌리다 보니까 결국 DDR 쪽 소위 얘기한 범용 반도체들에 대한 그 공급이 일단 좀 타이트해지게 되는 상태가 됐었고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DDR4 8기가 기준으로 한 1.37달러 정도 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현재 9달러 중반까지 일단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HBM 시장은 HBM 시장대로 좋은 상태가 되고 있고 그동안 삼성전자를 이제 끌어내렸었던 요인 중 하나인 HBM 제외한 범용 디램 시장들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지금 여기서 훼손이 될 거냐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들 1달러 중반대에서 9달러 중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것들이 지금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들이 워낙 급하게 올라왔죠.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한국이란 비중들을 처음에 한 달 전에 세팅해놨던 지수가 있을 텐데 그게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금 비중 자체가 한국에 대한 비중 자체가 워낙 커진 상태들이 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의한 리밸런싱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일어나면서 지금 뭐 매물 소화 과정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이 아주 좀 단기간에 끝났으면은 좋겠고 저도 그걸 너무나 바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올라왔던 폭들을 생각할 때 좀 짧게 끝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저는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좀 갖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비중 조절 정도 수준하고 비중 조절 정도만 하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들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신규 매수자들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조금 폭들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일단 좀 접근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주셨고 지금 구간에서는 떨어졌다고 좀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다른 소부장도 못 가야 되는데 기판은 잘 가거든요. 그 일반 기판하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기판 양산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어제 또 SKC 컴콜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리기판도 또 집중이 높아지고 제일 문제가 사실 HBM 발열이잖아요. 근데 유리기판 나오면은 완전 혜성 같은 등장일 것 같은데 지금 기판 포함해서 이쪽 테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판주들 좋게 보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리기판 뭐 나오면은 나중에 또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고 여기에서 수요도 급증할 거라는 것들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옆에서 나왔었지만 지금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지금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유리기판 대장은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결국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SKC라고 좀 봐야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SKC의 주가가 지금 어떤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해볼 때 유리기판주들이 모두 다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이제 대형주들이 좀 조정받고 있는 동안에 시장의 자금들이 쏠리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어느 테마로 좀 쏠리면서 올라가는 것들이다라고 좀 해석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리기판은 나쁘게 봐서가 아니라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이 그렇다는 의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흐름들은 본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양산에 대한 이제 로드맵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을 때 들어가도 저는 먹을 폭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유리기판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AI의 유리기판도 같이 걸려있다라고 하면은 AI에서도 좀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제가 잠깐 좀 쉬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 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 때고 유리기판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접근을 하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나중에 양산 로드맵 제대로 잡힌 다음에 한번 봐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르다. 상용화 시점 이야기가 좀 앞당겨져도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그냥 기판주들은 혹시 피해가 있을까요? 지금 뭐 PCB, MLB 쪽 성적, 실적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태성도 급등하고 어제는 대덕전자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떠세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요. MLB 쪽 어차피 지금 현재 결국은 이게 층들이 많이 쌓이는 게 HBM이기 때문에 결국 기판에 대한 전력 효율화는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따라가고 있는 이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약간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거의 한 몇 달 동안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다가 최근 들어 약간 좀 노이즈가 낄 수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우리 시장의 수급들을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춤하는 물량들의 대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조금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정폭들이 혹여나 어떤 한 노이즈가 꼈을 때 조금 더 심화됐을 경우는 더 싸게 살 기회를 우리는 좀 가질 수 있는데 그 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폭들을 지금 현재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지금 올라온 폭들을 보고 살짝 나왔던 그 조정들을 저는 좀 견디시는 게 좀 쉬울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점은 따라잡는 매매들보다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SK하이닉스 쪽에서의 매도들이 일단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조금 이제 기다리자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판주들을 나쁘게 본다는 건 절대 아니란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다만 타이밍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의 시선이라면 이쪽에 대해서도 뭔가 단기다, 아직은 이르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냉각 쪽이에요. 어제 삼성전자가 독일의 냉각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그 독일 업체가 뭐 100년 된 정말 전통적인 기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냉각 쪽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쪽 아직 이릅니까? 삼성공조 주가는 잘 튑니다. 네, 일단 이슈가 붙었으니까 네. 일단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에 대한 종목 그리고 업종 전략들은 최근 한 2, 3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조금은 속도 조절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공조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이제 냉각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슈에 너무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아니다. 지금 지수가 3천에서 4천을 거의 한 달 반 정도 기간 만에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와 함께 횡보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 이게 지금 대명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타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장이 좋게 되면은 눈 감고 대충 사도 어느 종목이 잘 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 애매해지게 되면 고르고 골라서 사도 지금 좀 좋지 않은 때들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단기 시황이 지금 과연 타율이 우리가 좀 좋은 시장인가? 라는 관점들에서 보면 저는 좀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슈에 조금 휘둘리는 것들보다는 조금 주도주들을 좀 다음 주도주 뭘까 하는 이제 좀 탐색의 시간들 가져가야 되는 시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섹터는 어디일까? 지금은 탐색의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 다음 화장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모레 퍼시픽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과연 화장품 랠리가 이어질까? 실적은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근데 보통 화장품 섹터가 실적 발표하고 좀 올랐다가 다음에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4분기 실적 나올 때 되면 그때 또 쏘고 이런 패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하락장에서 화장품이 이렇게 잘 버텨준다는 건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 걸까요? 의미 부여할 필요 있습니다. 사실 한 여름 정도까지는 화장품주도 엄청 좋았었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한번 레벨 다운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횡보기를 일단 좀 거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익 모멘텀들이 진짜로 이제 좀 뭔가 많이 무너졌느냐라는 관점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은 상태인 거고, 주가가 워낙 이제 급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 레벨 다운들이 들어온 거고,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화장품주들을 이제 좀 언제쯤부터 다시 들어갈까, 이제 타이밍들을 좀 조율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주가 가격대가 왔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슈와 붙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는 시점들을 저는 조금 좀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들은 아모레 퍼시픽 쪽에서 실적들이 좀 잘 나왔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 쪽에 있는 매출 비중들이 소위 얘기하는 LG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높은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한 10년 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한한령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상황과 지금 현재 화장품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라고 하면 고가 브랜드, 정말 좋은 화장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많이 이제 사는 것들이 좀 유행했던 시기라고 하면은, 지금은 중국 내에서 거차오 운동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국산품들을 이제 사자. 그러면 애국 운동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화장품 브랜드들이 기존에 가장 좋은 브랜드 하면 한국 화장품을 뛴 게 아니라 되게 난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 자체 브랜드들 역시도 엄청나게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의 지금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북미 시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럽 시장, 중동 시장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섹터들에서 조금 돌아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형보다는 좀 중소형 브랜드들. 그렇다면 중소형 브랜드들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 ODM 쪽이 이제 좀 포커싱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들에서는 지금 ODM사들 혹은 이제 좀 판매하고 있는 이제 뭐 지금 갑자기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회사들, 이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일단 조금 관심 좀 저울질을 해야 되는 때라고 좀 생각은 되고는 있습니다. ODM 쪽이요? 네. 지금 하락장에서 화장품이 잘 버티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셨으니까 저희 종목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APR 쪽이 사실 실적 기대 모멘텀이 가장 컸었는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어제 급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많은 분들께서 사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까? APR 저는 화장품주 중에서 실적이 제일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실 네.
실적이 나쁘게 나왔던 적이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도 일단 좀 듭니다. 근데 항상 좀 실적 시즌마다 APR이 좀 노이즈가 조금 주가에서는 노이즈가 좀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들이었는데 전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들은 좀 충분하다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조정이 좀 어디까지 벌어질까? 항상 실적 시즌에 좀 노이즈가 꼈다는 점들을 치면서 1, 2주 범위는 조금 아닐 수는 있을 것 같고 한 2달, 3달 이후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좀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이 좀 이상하게 계절성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APR이 항상 실적 시즌에 최근 들어서는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계절성들을 좀 한번 이용하는 매매를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네.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APR 기회 있다라고 보셨고요. 실적 나올 때만 조금 노이즈가 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탑픽 하나 골라볼 텐데 아까 ODM 슬쩍 언급해 주셔서 제가 뭐 말씀드리면 코스맥스랑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아, 그렇죠. 이 안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히 해설하시는 걸로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 종목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세 종목으로 딱세 보면 되나요? 종목입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화장품은 ODM 쪽으로 집중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 다음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바이오 쪽에 대한 지금 사실 좋은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나왔다가 좀 무서워요. 일단 고용이 지금 몇 년 만이죠? 10년 만에 역대 최저치라고 지금 기록이 떴고 또 금리 쪽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자꾸 나오니까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도 조정, 우리나라도 조정인데 가장 큰 피해를 바이오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금리 인하가 나와야지 모멘텀이 생겨나는 쪽인데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까요? 시장이 좋으면은 좋을수록 바이오주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애매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은 바이오주들도 한 번씩 데일리 혹은 위클리 기준으로 한 번씩 반응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결국 금리에 대한 흐름들이 가장 좀 영향력들을 직격탄을 맞는 것들이 바이오주입니다. 결국 R&D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고 그 R&D 비용들은 결국 이제 조달을 하는, 그러니까 대출받는 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금리들 자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바이오주는 좀 유리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들 자체가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스탠스들이 지금 약간 좀 금리 인하에 좀 부정적인 이 스탠스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로 놓고 본다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속한다는 이야기들 자체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주가의 고점에 가까워진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늘어진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고 경기가 괜찮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적당한 속도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좋지만 결국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지금 호재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악재로 바뀌게 된다.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 자체가 이 얘기는 하나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만약 이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시장으로 치환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시장 경기들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까지 시장들에서 봤을 때 시장들이 좋을 때 바이오주들이 과연 움직였었느냐 이것들을 살펴보면은 좀 못 갔었어요. 그럼 결국 이 이야기들은 시장에 지금 좋게 반응하고 있는 바이오보다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들이 워낙 지금 현재 많다라는 상태들이 좀 되고 있고 바이오주는 조금 뒷단에 밀려 있던 것들이 최근 시장의 흐름들이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주들이 지금 시장의 기대감들을 조금 빚을 이제 좀 관심에 좀 우선순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측면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약간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시장이 조금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그 흔들리는 동안에 대안으로서 자금들이 쏠리면서 한 번씩 올라오는 역할들은 좀 충분히 해줄 것 같으니까 트레이딩 용도 정도로는 지금 현재 단기 시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바이오보다는 다른 유망한 섹터가 더 많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일단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바이오를 본다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알보리 쪽으로 나옵니다.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이쪽으로 나오는데 사실 최근 그 상승 탄력도는요.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가 정말 잘 가거든요. 뭐 G2G 바이오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프로티나
오름 테라퓨틱, 로킷 헬스케어 같은 전부 다 이 종목들이 신규 상장 바이오예요. 탄력 쪽을 본다면 신규 상장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모르겠다 말씀드리냐면 신규 상장 바이오가 아니라 신규 상장주들 기준으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는 주가에 대한 변동폭들이 상당히 좀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따따상이니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종목들에 대한 끝이 어떻게 됐을까를 우리가 좀 수집을 해서 좀 찾아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 종목들 가지고 제가 좀 시뮬레이션 안 해봤는데 제가 한 3, 4년 정도 전에 한 최근 10년 동안 상장했던 종목들을 이제 다 찾고 그다음 한 달 뒤에 그리고 2달 뒤에 수익률들을 제가 한번 좀 비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80% 넘는 숫자로 신규 상장주들이 2-3달 뒤에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라는 것들이 좀 결과물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접근들은 좀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정말 잘 자르실 수 있는 분들은 접근하면 하나의 그것도 기회죠. 그런데 그 종목들을 좀 내가 잘 자르지 못한 손절들을 잘 못하더라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좀 위험한 자리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도 시장의 이슈들이 좀 불거질 때는 결국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존 메인 그 제약주들로 네. 좀 보시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메인스트림을 생각하시는 우리 차장님이시고요. 의료 AI 짧게 한번 볼까요? 정부 모멘텀 나오고 있고 신테카 바이오 어제부터인가요? 그저께부터 사실 시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독보적으로 움직이는데 의료 AI의 시선은 어떠십니까? 의료 AI도 사실 크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좀 보고 있냐면 현재 시장에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께 말씀하신 메인스트림 이런 얘기 제가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 주도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들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의료 AI주들이 지금 주도주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라는 관점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의료 그 주도주들이 부각될 때 같이 움직였던 섹터들이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솔직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들이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 순간에 올라오고 있는 섹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뭔가 트레이딩 할 게 없나라고 좀 찾아보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이쪽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료 AI주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열어보시면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빨간불들이 좀 찍혀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지금 조금 장기 투자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물음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장기 투자에 대한 포지션,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의료 AI 쪽도 아직은 재무제표 플러스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신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메인스트림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2차 전지하고 전력입니다. 2차 전지는 ESS 모멘텀 속에서 뷰를 긍정적으로 좀 바꿔주셨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보다 조정의 폭이 깊어집니다. 불안한데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겠죠?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들에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빠지니까 일단 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다 좀 빠지는 형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정이 이제 그 전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뷰를 좀 전환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좀 잘 모르겠다는 의견들을 조금 드렸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가격대들을 형성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추세가 지난번 저점대를 만약 깨고 내려가는 순간까지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건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좀 의미 있는 주가의 흐름들을 다지기를 이제 좀 만들어 나가면서 주가의 흐름들을 상방으로 터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매매 타이밍들을 좀 조율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 상태고 이제부터 매매 타이밍 조율해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압기 3대장 4거래일째 조정인데요. 이쪽은 관망입니까? 매수입니까? 사실 제 관점에서는 지금 이게 빠진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주가가 좀 잘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매매 텀을 제가 조금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이제 좀 조정세들이 나왔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가권에서 크게 이제 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AI의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은 전력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번 주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MS의 이제 나델라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고에 지금 GPU는 쌓여 있다, 재고가 있다. 하지만 전력이 없어서 지금 못 만든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던 게 제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이다라는 측면들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바꾸기 시작을 할 거고,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비메이저로 분류되어 있던 한국전력기기인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전력기기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들이 계속된다면 캐파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측면들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고맙습니다.